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형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사회 그리고 특히나 제 유튜브 방송의 제목처럼 서초동 사람들이라는 이 서초동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의 재판 하나를 이슈 브리핑 해보려고 합니다. 정경심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사건이 지금 재판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지요. 그 많은 형사 재판 중에서 유독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게, 물론 등장인물들이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재판의 절차와 진행도 지금 아주 요새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인데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조목조목 같이 저와 함께 짚어볼까요? 바로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지난 9월 6일에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현재 공판준비기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것은요, 정식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아주 복잡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아주 재판이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바로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이 공판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정식 법정에서 갖는 것을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공판준비기일에는요,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과 검찰이 굉장히 서로 낯을 붉히면서 아주 과격한 언사까지 지금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검찰과 또 그의 상대방인 변호사가 이렇게 낯을 붉히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지만 실제로 재판장과 검찰이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럴까요? 바로 이 사건은 이 검찰이 무려 9명이라는 이 대대적인 검사 군단을 공판에 출석시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형사재판은 그 사건을 수사한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만을 전담하는 이 전담검사가 따로 있어요. 그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하는데요. 수사를 하다가 매번 뛰어나와서 자기가 수사한 사건을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재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놓습니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그런데 이 공판검사에 무려 9명이라는 검사를 투입한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로는 최고의 이 검사 군단이 공판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정식 재판도 아닌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거에 말이죠. 자, 더더군다나 부장검사까지 공판 준비 기일에 와서 재판부를 맹폭하는 것. 자, 이런 경우는요,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언성을 높이는 대목이요, 어떤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재판부가 중립적이지 않다, 또는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인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법정, 그것도 공개된 법정에서 마구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 입장에선 그 검찰이 그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또 의견서를 꼼꼼히 다 읽어보았으니 그 지적한 내용에서 우리가 혹시 정말 그러한 점은 없었는지 되살펴 보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아니다, 우리 의견서 낸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직접 구술로 그런 얘기를 다시 더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 측의 입장이에요. 다시 그것을 공개된 법정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검사가 이것을 단순히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과 또 의견을 자신들에게 쏠리게 하는 그런 좀 또 다른 의도로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두 번째는요, 바로 공소장 변경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공소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혐의점이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은 유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재판으로 밝혀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그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혐의점을 조목조목 적어서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하고 그 기소된 내용이 적혀 있는 걸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의 내용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는 게 바로 공소장 변경이에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혐의점이 있다고 해서 한번 기소를 했는데 그것을 재판에서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하면 기소가 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A라는 죄로 기소가 됐는데 갑자기 그게 B로 바뀌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소장은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재판장이 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두 번째로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내용이 서로 같거나 일관된 내용이 아니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이것을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즉 공소장 변경에 들어갈 내용을 추가로 기소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건은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니까 검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회적인 수를 쓴 거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있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겠지요. 내가 분명히 불허했더니 그것을 또다시 추가로 기소하는 식으로 나의 이 불허의 명령의 이 효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자, 이렇게 시작되는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 사실 정식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검찰은 판사에게 정치적이다 또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맹폭을 가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재판장은 검사를 상대로 굉장히 낯을 붉히면서 언성을 서로 높이는 이런 사법부 사상 초유의 사건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검사도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지금 20년 동안의 법조 경력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경우는 모든 수사를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수사 대상자를 불러서 그 사람의 진술을 확인하고, 또는 진술이 허위라면 그 부분을 수사로 밝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수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를 한 번도 불러서 수사를 하지도 않고 바로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공소장을 다시 바꾸고 이런 약간의 무리수를 두는 게, 그때 당시에 검사가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서둘렀을까 하는 생각이 모든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구심이었었죠.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내년 1월 9일로 새롭게 공판 준비 기일, 그 다음 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때는 또 어떤 내용으로 검사가 이 사건을 준비할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또한 내릴지, 이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이겠지요. 다음번에 이슈 브리핑에 또 뵙겠습니다.